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을 통해서 얻은 행복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남미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페루의 쿠스코와 마추픽추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잉카 제국에 대한 신비를 벗기기 위해서 이번 주 돌청부부 남미 여행 이야기 세 번째는 잉카의 신비, 성스러운 계곡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돌아온 청춘 부부가 남미 5개국 자유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들렸던 곳이 바로 페루였습니다. 페루 하면 마추픽추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마추픽추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지만 그보다 좀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잉카 제국에 대한 신비였습니다. 자, 우리가 페루 쿠스코 지역에 가면은 잉카 제국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카 제국 여행은 크게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맨 먼저 잉카 제국의 수도인 쿠스코에 대한 여행이죠. 이곳에 가면 잉카 제국의 역사와 문화가 한눈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세계인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죠. 공중도시인 마추픽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추픽추 여행을 끝나게 되면은 이러한 곳을 건설한 잉카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오르밤바 지역에 있는 성스러운 계곡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성스러운 계곡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루 쿠스코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추픽추를 비롯하여 많은 잉카의 유적들이 몰려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쿠스코에서 출발하여 우루밤바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살리네라스와 오얀타이탐보, 모라이 등을 들려오는 여행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저희들도 성스러운 계곡에 대한 여행을 향하기 위해서 이곳 쿠스코 아르마스 광장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쿠스코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래서 잉카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이곳 쿠스코를 들려서 이곳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쿠스코에서 우루밤바까지는 약 53km가 떨어져 있으며 자동차로 1시간 19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곳 우루밤바는 성스러운 계곡을 여행하기 위한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에 몰려들기 때문에 이곳에는 많은 호텔들이 있죠. 그래서 중세 유럽의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풍기는 독특한 숙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었던 호텔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각형의 그 방 구조에다가 중간에는 꽃과 나무로 장식되어 있는 정원이 있고 또 분수대가 놓여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아주 평화로운 아늑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호텔이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묵었던 호텔은 마치 유럽의 성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복도로 가는 이 기둥들도 이렇게 고딕 양식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었고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이렇게 고풍스럽고 해서 아주 편안한 그런 숙소였던 것 같습니다. 호텔 복도의 실내 장식도 앤티크한 고가구나 그림으로 장식을 해 놓았기 때문에 더구나 이렇게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자 정말 놀라운 광경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루밤바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시콘산의 풍경이 눈앞을 압도해요. 이 시콘산은 해발 고도가 무려 5,5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통 초록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치화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푸른 하늘과 초록색의 이 산의 모습이 대비되어서 너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더구나 이 그 벽돌담 위로 이렇게 삐끗 내다보고 있는 이 선인장들의 모습이 마치 정겨웠기도 하고 마치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 자아내서 정말 이곳에 아주 인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문지에 우리는 오얀타이탐보로 향하였습니다. 우루밤바에서는 오얀타이탐보까지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은 계곡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험하지도 않았고 아주 편안하게 이곳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오얀타이탐보는 공중도시의 마추픽추로 가는 거점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기차를 타고 아구아스 깔레안티스로 가서 마추픽추를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어떤 택시나 자동차를 가지고도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는 많은 이렇게 그 기념품 가게와 레스토랑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고, 전통적인 어떤 남미의 기념품들을 사기에 아주 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길거리에는 3륜차를 개조해서 만든 택시와 또 길바닥이 온통 이렇게 돌로 깔려 있는 것이 마치 그 스페인 거리처럼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잉카인의 전통 복장을 하고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고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신기하기도 해서 사진을 찍었더니 이 녀석이 우리가 환전하는 장소까지 따라와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원 정도를 줬더니 아주 웃어 보이면서 그라시아 그러면서 떠나가더라고요. 참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얀타이탐보는 도착하자마자 이런 안내판이 있었는데 아주 나무판으로 잘 짜여져 있는데요. 자, 이곳에 대한 이 지형도를 따라서 앞으로 오얀타이탐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얀타이탐보 유적은 이렇게 수십 개의 돌계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특징은 이렇게 산 중턱을 깎아서 높은 돌계단을 쌓고 그곳에 경작지를 조성하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들의 주식인 여러 가지 그 농작물들을 여기서 재배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길거리에는 이게 남미의 대표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라마 가족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거닐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남미의 여행을 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돌 계단 위로 이렇게 산 위를 보니까 태양 신전으로 오르는 길은 아주 매우 높은 그 석벽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이 석벽을 쌓구나 하는 게 느껴질 수 있는 게 아래에 있는 돌과 저 위에 있는 돌의 그 매끈한 정도라든가 크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석벽을 쌓아 올렸구나 하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정말 어떻게 이처럼 높고 깊은 산골에 신전을 지을 생각을 하였을까요? 정말 아무리 둘러보아도 신비할 따름입니다. 정말 저 밑에서부터 마을에서부터 이렇게 돌계단을 높이 쌓아서 경작지를 이루고 그 맨 위에 이렇게 그들의 신전을 지을 생각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게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 올라가서 태양의 신전을 보기로 하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태양의 신전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몇 개의 돌문으로 되어 있었으며 아주 정교한 석조 기술로 해서 쌓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들이 숭배하던 태양신을 모시는 신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전 입구에 들어서자 반듯반듯하게 다듬어진 거석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을 바로 이걸 보고 알 수 있었고요. 태양신을 모신 신전은 높이가 무려 6m가 넘는 거대한 돌기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들은 이렇게 매끈하고 색깔이 이쁜 돌들은 이 오얀타이탐보 지역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산에서 다른 곳에서 이걸 채취해 와서 그거를 밧줄로 끌고 올라와서 다시 다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손질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신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돌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밧줄로 끌기 위해서 얼터구니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깎아내린 이런 모습들도 보고 있는데 정말 많은 노력과 어떤 정성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왕과 왕비가 앉았다는 의자인데요. 이렇게 커다란 돌덩이를 직접 깎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철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쇠망치나 뭐 끌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돌을 깎아서 의자를 만들었을까요? 참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잉카의 왕은 이곳에 앉아서 매년 하지 때, 그러니까 6월 하순경이 되면 배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전 아래에는 그러니까 왕궁터가 이렇게 밑에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불타버리고 현재 그거를 복원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이제 앞으로 또 구경하게 됩니다. 또 그 왕궁터 한켠에는 왕과 왕비가 목욕을 했다는 야외 목욕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왕의 왕터는 이렇게 밖에 노출되어 있었고, 왕비의 목욕탕은 오른쪽에 있는 걸 이렇게 돌담을 싸서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아주 비밀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천연 자연의 목욕탕이죠. 그리고 이곳은 이 앞산에는 스페인군의 침공에 대비해서 군량미를 저장하는 창고를 지어서 대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이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흔적들은 앞산에 이렇게 땅을 파서 거기에 식량을 저장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그 특정한 기류가 흐르면서 아주 그 음식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항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속에다가 군량미를 저장하고 대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끝내 이 오얀따이 마을을 조성해서 스페인군의 침공에 대응을 했는데, 결국은 스페인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마을이 불타게 되고 다시 재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스페인군에게 패망했던 잉카 제국의 마지막 항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잉카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스페인군과의 그 최후의 항전을 설명하는 이 현지인 가이드가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 가이드의 모습을 보면서 잉카인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역사책을 보여가면서까지 언젠가 잉카 제국을 재건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방문지인 모라이로 떠나겠습니다. 이 모라이는 바로 잉카인들의 지혜가 숨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라이까지는 우르밤바에서 약 23km로서 자동차로 40분이 소요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모라이는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데 참 특이하게도 이 붉은속의 황토의 평야로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한눈에 보아도 어떤 평야 지대로서 농경지를 조성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이 바로 농작물 시험장인 모라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게 그림과 같이 고도 차이나 강수량의 양에 따라서 농작물의 성장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시험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식인 감자나 옥수수, 그리고 이 밑에 지역에서는 이제 논과 같이 우리 쌀과 같이 생긴 퀴노아라고 있죠. 같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재배하면서 얼마만큼 이 고도와 강수량에 따라서 재배량이 달라지는가, 이런 걸 좀 더 연구하고 시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라이를 전망대 위에서 바라보니 그 형태를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 모라이를 알아가게 되는데요. 특히 이 모라이 주변의 지형을 살펴보니까 정말 아주 기름진 이게 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곳에는 이게 정말 많은 농작물들을 지금 재배하고 있었고요. 또 저쪽 산 멀리 이쪽에서는 비가 오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아주 강수량이 풍부할 만큼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지형과 기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은 그런 현명함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라이 주변에 조금 기퉁이로 가면은 이 작은 모라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농사 짓는 방법을 시험하고 연구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러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었죠. 이처럼 모라이에서 감동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신비의 장소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바로 살리네라스 염전이라고 하는데요. 좀 놀랍게도 잉카인들은 이 3,000m가 넘는 산속에 염전을 일구어서 내어 생활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르밤바에서 살리네라스 염전까지는 약 19km로서 자동차로 약 28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가는 길은 뭐 꼬불꼬불하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평탄하였고, 이곳 살리네라스는 이렇게 산 비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수만 년 전에 바다였던 것이 용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성된 산 속에 암염이 있어서 지하수가 그 암염 사이를 흐리면서 염분이 있는 물을 이렇게 이제 추출해 내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계단식 염전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그거를 다시 태양빛에 따라서 이제 증발을 시켜서 소금을 채취하는, 어떻게 보면 뭐 전통적인 소금 채취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염전이 우리가 하면 바닷가 이렇게 염전을 생각하는데, 여기는 3,000m가 넘은 산속이라는 것이 이제 특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정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놀라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염전에서는 어떤 칼슘이 풍부한 천일염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속에 있는 이 속에서 어떻게 이 소금 속에서 칼슘이 많이 나올까 하는 건 궁금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가로 세로 약 5, 6m 정도 되는 조그마한 염전들을 이렇게 칸칸이 막아서, 여기는 또 다 주인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바닷물도 아닌 그 염분이 있는 물을 이렇게 가두어서 이렇게 소금을 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금들을 거기에서 직접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뭐 비닐봉지 같은 것도 있고, 이처럼 이렇게 그릇에 들어있는 뭐 조미료용, 조리용 같은 소금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 소금을 이렇게 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금의 성분 표시를 보니까 통상적인 우리나라 그 천일염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살리네라스 염전의 소금은 칼슘이 유난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소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이런 칼슘 성분을 많이 먹고 자라서 그런지 인카인들의 아주 튼튼한 골격이 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좀 더 다른 성분에 좋은 성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살리네라스에서 인카인 후예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작은 행복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산속에서도 생활의 필수품인 소금을 생산해내고, 또 주어진 이게 땅에서 정말 농작물을 재배하고 시험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그 조상이 남겨준 재산을 좀 더 활용을 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이틀간의 성스러운 계곡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호텔로 돌아와서 또 계속되는 내일의 여행을 위한 휴식을 취하고 성스러운 계곡의 여행을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가 여러분에게 좀 유익하고 즐거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직 유튜브 초보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구독이 많은 힘이 되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남미 여행 중에 제일 먼저 닥치는 어려움이죠. 뭐니 해도 고산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산병 치료에 대한 꿀팁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